조상의 상속 결격 사유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는 거죠.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 네. 이 부분을 하나 추가해달라는 거고, 지금 그 전북판 그 구하라 사건이라며 회자됐던 그 사건과 더불어서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이 분야에 많이 쏠려 있고요. 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분명히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씨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재판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올 3월이죠. 그 구하라 씨의 유족이 구하라 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그 최근 8월 12일에 두 번째 신문기일이 진행됐습니다. 그 신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었는데 그 재판에는 구하라 씨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던 여러 증인들이 출석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다음 기일에 구하라 씨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이 좀 출석을 해달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법을 떠나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오해를 푸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도리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상속 사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가족들, 친족들 사이의 일이다 보니까 합의나 조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도 그렇게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구하라 씨의 유족 측에서 재판 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대화의 진척이 있으면 조정이나 화해 공고가 이뤄질 수도 있겠다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조정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가능성이 좀 열려 있네요.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 씨가 국회 입법 청원을 올리기도 하고 해서 이게 지금 많이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구호인 씨가 올렸던 입법 청원의 내용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사람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말자.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입법 청원을 올렸던 건데요. 그게 일명 구하라법입니다. 네. 이게 이제 당시에 지금 보면은 입증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에 대해서 상속권을 인정하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인들도 아마 그런 부분을 증언을 하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구하라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청원도 해주시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지금 저희 민법 1004조, 제1004조가 상속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상속 결격 사유가 딱 5가지입니다. 네. 그 피상속인을 이제 등을 살해하거나 상해치사와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사기나 강박 등으로 유언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상속 결격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 피상속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지금 구하라법은 이러한 입법의 불비다,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제기가 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이 결격 사유 자체가 너무 좁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상속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성격을 보면 이제 같이 그 가족들이 생활 기초를 형성하고 또 거기에서 같이 모았고 뭔가 기여가 있고 했기 때문에 상속을 해주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좀 배제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건데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속인이 나도 상속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때도 있었고요. 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때도 좀 지적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네. 당시 이제 자녀를 이제 유기하고 찾지도 않았던 일부 이제 부모들이 당연한 듯이 보상금과 보험금을 수령을 하고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이거 보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인정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가깝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 정도가 좀 중한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두고 있고요. 네.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에 대하여 비난받을 방법으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우나 아니면 부모 자녀 사이에 법률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게을리한 때를 이제 상속 결격 사유로 따로 정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많은 외국 입법례가 상속권 박탈 제도, 즉 상속 결격 사유 중에 하나로 피상속인에 대해서 의무 부담을 다했느냐를 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양의 의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부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이 사망하니까 내가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일반인의 도덕 감정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되면 해당하면 무조건 박탈하나요? 아니면은 뭐 재판을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박탈을 하나요?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아, 그 네. 재판을 통해서 박탈을 하도록 하고 그 재판을 취소하도록 하는 재판도 이제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니면 당연히 이제 박탈하는 제도를 두고 음. 그 상속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사건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사건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래요? 예, 지난해 1월에 그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응급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소방관 한 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의 배경을 봤을 때 순직이라고 이제 해당이 되어서 이 됐던 건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연금공단이 그 돌아가신 소방관의 어머니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그 퇴직금이랑 이제 유족급여 쪽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7,70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 돈을 전달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32년 동안이나 그 어머니가 연락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딸이 순직하고 유족급여가 이제 생기니까 그것을 수령하게 돼서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사건이 이제 구하라 씨 사건과 너무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어서 네. 이제 공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법적으로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족이기 때문에 유족 급여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건이 지금 잘 해결이 됐어요. 그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지금 상속권은 어쩔 수 없이 인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유족연금이나 급여를 지급을 하는 거는 지급이 됐는데 그 돌아가신 소방관 분의 아버지가 네. 너는 32년 동안 그 자녀를 부양하자요. 그 일시금으로 아까 받았던 금액이 제가 기억하기로 7,700만 원 정도인데요. 네. 그 금액을 전부 과거 양육비 액수로 인정을 해서 그 어머니로 하여금 유족들에게 다시 7,700만 원을 돌려주게끔 그렇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이게 지금 양육비나 부양료에 대해서 전혀 합의가 오히려 없었던 경우에는 과거의 것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판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금액을 할 때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이자 같은 건 좀 공제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또 한꺼번에 지급을 하니까 그 금액이 갑자기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일부는 감액을 할 수는 있지만 하여간 그거를 20년 거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액수가 굉장히 커진 거죠. 네, 그리고 감액하는 금액을 아마 이제 이 유족 급여랑 거의 금액을 맞추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구하라법이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조상의 상속 결격 사유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는 거죠.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 네. 이 부분을 하나 추가해달라는 거고, 지금 그 전북판 그 구하라 사건이라며 회자됐던 그 사건과 더불어서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이 분야에 많이 쏠려 있고요. 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분명히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법이라는 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일반인의 동의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사회 합의이고 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는 이제 관련 법이 좀 개정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안 변호사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